우리는 유엔과 특수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북한 문제 중요하고 동맹 중요하고 중국 중요하다는데 사실은 한국의 탄생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엔사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한국과 유엔 간의 특수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유엔을 우리의 그 외교의 다자 외교의 그야말로 생명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네 개의 이런 국가적인 정체성, 국가적 속성이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건데 모든 그 네 개를 중심으로 우리의 외교, 안보 이런 대외 활동이 다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가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동맹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는 한국은 통상국가예요. 통상국가인데 사실은 왜 통상국가가 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원빈곤국가예요. 자원빈곤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통상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만 하더라도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80% 되는데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있다고 하면 일본 내수가 워낙 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견국가, 중견국가로서의 책임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자,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50이 있을 때는 그냥 남대로 내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근데 12가 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나의 기득권이 생겼어요. 국제사회에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그렇게 남에게 베풀어야지 다른 사회가 나를 12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안 그러면 경제 동물 하면서 더 깔볼 거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번째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기인 국가예요. 강대국 사회. 그런 나라 세상에 많지 않아요. 왜 호주는 마음이 편할까요? 여기는 바다에서 혼자 있어도 누가 뭐 하진 않아요. 군대를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와 거래를 해야 되고 그걸 세계와 거래를 하는데 통상적 거래는 기업을 하는데 정치적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엔 장이 우리로서 볼 때는 가장 가만히 또 다 모였는데 그거 다 끌고 모으려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 번 가면은 다 만나 193개국 다 만나니까 얼마나 그걸 잘 이용해야죠. 한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인데 10위의 경제력뿐만 아니고 우리는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살긴 한 세대 만에 바뀐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첨단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초강대국, 강대국이 아니고 우리는 주경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어떤 나라와 협력을 하고 다른 나라를 배우고 싶을 때 누구를 배울까요? 그게 미국이 좋아요, 소련이 좋아요, 러시아가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그런 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주면 꼭 반드시 정치적 꼬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실용 외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잘 살자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상당한 자본이 있고 그리고 기술이 있고 더욱 필요한 것은 발전 경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 1, 20개국 말고는 그 외에는 다 150개국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 볼 때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게 굉장히 오퍼할 게 많습니다. 그 나라들 한국에서 배울 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없죠. 우리의 경제 영토가 넓어지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한국은 통상국가예요. 한국이 통상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살겠죠. 우리는 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가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내전이 벌어진다, 해적이 벌어진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제의 대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탑 중에서도 탑입니다. 경제의 대의존도.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그 나라가 제일 피보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피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가 평안해야 되고 전 세계가 잘 지내야 돼요. 우리는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에너지도 100% 사와야 되고 우리 물건 만든 것도 대부분을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 세계와 교류를 해야 되고 잘 지내야 되고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전 세계가 같이 번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예뻐서가 아니고 나도 잘 사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 돈이 있어야지 무기 사잖아요. 그 무기 어디서 나와요? 수출한 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대인배라서 뭐 우리가 그냥 뭐 자선 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제 소위 말해서 다극 체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제일 부강한 나라인데 말빨이 안 먹혀요. 러시아도 말 안 듣고 중국도 말 안 듣고 모디 저 인도도 지 마음대로 하고 뭐 글로벌 사우스 남방국가를 마음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나서서 한미 동맹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한미 동맹으로 해결하고 그 외에 미국이 안보는 한국을 도와주지만 경제는 자기 먹고 살기 더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미국에 대한 외교, 주변국에 대한 외교, 세계에 대한 외교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 하에서 한국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근 정부가 한국이 좀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의 큰 화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서 뉴욕대에서 강연하면서 뉴욕 구상이라는 걸 했는데 올해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럼 디지털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사실 현 세계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큰 이제 국제사회의 큰 문제를 보면은 기후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 그 두 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보면 왜 문제인가 하면은 그 사안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나눠져 있고 못 사는 나라가 너무 큰 피해를 입어요. 최근에 일어난 기후변화,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전부 다 뭐 홍수, 지진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발전도 그러고 못 사는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 입어요? 못 사는 나라들이 식량 수입 못하고 에너지 수입 못하고 피해를 입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현상인데 디지털에도 그런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이것은 과거와 같은 그런 격차 문제, 차별 문제를 빨리 좀 조기에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기여하겠다라는 좀 우리 정부의 강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한 입장을 제시하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우리가 이제 2024년, 5년, 2년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한 190개 나라 중에서 한 15개 나라만 그걸 할 수,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원래 날짜부터 정해져 있고 그 외에 10개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귀하게 그것을 하게 돼서 유엔 총회에 가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되면은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겠다. 국제사회 기대에 어떻게 우리가 부응하겠다. 우리의 기여 방안, 책임 이런 걸 밝히는 기회가 되는 거죠.